안녕하세요, 얼바인데드입니다. 오늘 E2 비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최근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좀 주신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40대 이민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지 40대에 미국에 이민 오려면 과연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냐. 네, 본인은 이런 조건을 갖고 있고, 네, 꼭 미국에 한번 가보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이렇게 많이 질문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분 사실 조건을 제가 들어봤고, 그 다음에 고민도 많이 해봤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까? 근데요, 대답은 사실 거의 같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은 E2 비자로 아마 준비하시는 게 가장 현실적일 거예요 라고 저는 답변을 드리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미국에 오실 때, 네, 40대, 50대, 나이가 좀 있으신 중년의 가장이 가족과 함께 이민 오실 때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되냐, 어떤 비자를 갖고 오셔야 되냐, 네, 다른 선택은 없느냐,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 미국에 오실 때 제가 영주권 편에서 말씀드렸어요. 처음에 미국에 오실 때 영주권을 받아가지고 오실 수 있다면 사실 그게 가장 최상이에요. 당연하죠. 네, 영주권 받아가지고 오면 미국 가서 얼마나 마음이 편한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네,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아요. 그게 투자로 영주권을 받던 아니면 뭐 취업으로 받던 생각보다 그 조건에, 그리고 그 정도의 인포메이션을 갖고 한국에서 준비할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미국에 올 때 그렇게 오지 못했어요. 그러면 보통 대부분의 분들은 보통 비자를 먼저 입국할 수 있는,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받아가지고 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생활을 하시면서 영주권을 준비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들어오시는 비자는 정말 많은 종류의 비자들이 있지만 사실 유명한 비자들이 몇 개 있죠. 네, 가장 많이들 얘기하시는 학생 비자, 아니면 뭐 방문 비자, 아니면 투자 비자, 뭐 다양한,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 다양한 비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정도가 가장 대중적인 일반적인 비자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는 이민을 오시려는 분이 나이가 그렇게 아주 많지 않다면, 예를 들자면 뭐 한 40세 이하, 네, 한 30대 후반까지, 그렇다면 사실 저는 학생 비자를 더 추천을 드려요. 네, 미국에 오셔가지고, 네, 공부도 좀 하시면서 미국과 좀 이렇게 익숙한 시간을 좀 중간에 그 완충지대를 좀 가져가는 거죠. 학생 비자의 장점은 공부만 하면, 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있으면 상당히 좀 많이 자유로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만 못할 뿐이에요. 네, 아이들한테 학교도 보내고 무료로 공립학교도 보낼 수 있고, 또 학생 비자를 갖고 있으면서 뭐 미국 외를 왔다 갔다 하시는 것도 그렇게 큰 부담이 오지 않습니다. 학생 비자가 상당히 좀 괜찮아요. 30대 후반에 무슨 학생 비자라고 하시겠지만 실제로 보면은 주위에 30대 후반에 학생 비자 받아가지고 오신 분들 많아요. 꼭 뭐 대단한 대학에 무슨 뭐 박사과정일 필요까지는 없어요. 본인이 한국에서 뭐 대학을 나왔던, 대학원을 나왔던, 뭐 석사, 박사 어떤 걸 나왔던, 다시 전공을 바꿔서 미국에서 뭐 예를 들어서 학부나 석사나 준비하시면 충분히 또 가능하고, 그거에 따라서 비자를 받을 수 있거든요. 나이가 정해진 건 아니지만 보통의 경우에 한 30대 후반까지는 그 루트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이, 그 다음에 괜찮은 것이, 본인이 자금력이 있어가지고 네, 투자 영주권을 받아올 수 있다면 정말 괜찮겠죠. 그게 50만 불이었죠. 네, 상당히 뭐 한국 돈으로 6억 가까이, 5억 5천, 6억 가까이 되는 돈이기 때문에 많이 부담은 오지만 사실 여유가 있으신 분이라면 그렇게 준비하시는 것도 가장 기본적인 심플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지 않죠. 저랑 얘기했던 분들도 나이는 40대 이상이셨고, 그 다음에 돈도 그렇게까지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투자 영주권을 받아서 오시기는 쉽지 않았고, 그러면은 어떤 걸 해야 되지? 학생 비자도 나이가 너무 많아서 또 특별히 공부하고 싶진 않다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학생 비자는 싫어, 이런 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보통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게 E2 비자, 네, 투자 비자입니다. EB5 50만 불이 필요한 EB5하고는 분명히 달라요. EB5는 영주권을 받기 위한 준비 절차고요. E2는 단순히
미국에 체류하실 수 있는 그 소규모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미국에 체류하실 수 있는 그 비자를 말합니다. E2 비자의 가장 큰 단점은 영주권으로 바로 직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E2 비자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미국에서 소규모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 체류하는 것을 말해요. 소규모 사업이라면은 사실상 무슨 특별히 금액이 정해져 있진 않아요. 한국에서는 보통 예를 들어서 뭐 E2 비자는 얼마 이상 돼야 된다, 이런 것이 통념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지만 사실상 이민법상에는 그것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내가지고 그 사업계획서가 미국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이라면 사실 E2 비자는 허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E2 비자의 조건은 첫 번째, 투자된 그런 사업체의 지분이 본인이 50% 이상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 E2 비자를 신청한 사람은 그 회사의 뭐 사장이거나 아니면 핵심적인 직원이어야 된다. 세 번째는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반드시 한국에서 송금해야 된다. 네 번째는 적극적인 사업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뭔가 재화 서비스를 발생시키는 사업이어야지, 그거를 예를 들어서 뭐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 그거로는 사실 E2 비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4가지 정도를 맞추시면 되고요. 보통 한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0만 불 정도가 필요하다고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것은 한국에서 이제 변호사들이 막 진행을 해보니까 한 30만 불 이상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보기에도 괜찮아가지고 비자가 잘 나오더라, 이런 얘기고요. 하지만 뭐 그게 좀 빠져서 25만 불이 되든 20만 불이 되든 사업 계획서가 분명히 잘 되어 있고 그 사업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라면 금액과 상관없이 또 비자가 잘 나오기도 합니다. E2 비자를 준비하는 건 또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국에서 준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미국에 오셔가지고 비자를 E2 비자를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같은 E2 비자고요. 하지만 차이점은 한국에서 비자를 만들어 오시면 그거는 정말 비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 비자처럼 만약에 여기서 사업을 하다가 본인이 한국에 잠깐 갔다 올 일이 있으면 충분히 그것이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비자를 E2 비자로 바꾸면 그것은 체류 신분만 바뀌는 거기 때문에 출국을 하지 못해요. 좀 안타깝죠. 하지만 바뀌는, 사실 그 E2 비자를 바뀌는 미국이 더 쉬워요. 이유가 미국에서는 단순히 그 체류 신분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E2에 대한 심사가 보통은 좀 더 까다롭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 금액도 한국에서는 뭐 한 30만 불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금액이 거의 제한이 없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괜찮고 충분히 사업성만 있으면 미국에서 내가 다른 비자를 갖고 있다가 E2 비자로 바꿀 때는 금액이 그게 뭐 한 10만 불이든 15만 불이든 충분히 근거만 있다면 비자가 잘 바뀐다고 해요. 하지만 한국은 그래도 어느 정도 금액의 하한선 그런 거를 두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E2 비자의 가장 큰 장점은 본인의 사업이 영위가 계속 되는 한, 사업이 뭐 수익도 나고 큰 손실이 안 나고 막 완전히 망가지지 않는 한 이 E2 비자를 계속 연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은 2년짜리 비자를 주는데요. 그 사업이 영위가 되는 한 2년 하면서 계속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장점이 가족 비자로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E2 비자를 받으면 내 부인과 내 자식을 같이 같은 비자로 데리고 올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가장 큰 단점이 있죠. E2 비자를 하면서 그 사업이 뭐 점점점 성장해서 잘 됐다고 한들 그 상태로 바로 영주권을 신청하기는 어려워요. E2 비자는 영주권 진행이 안 되는 비자이기 때문에 영주권을 신청하시려면 다른 영주권을 준비를 따로 하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얘기 한번 해볼게요. 한국에서 보통 많이 E2 비자를 받아가지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미국을 입국하시는데 사실 저도 얼마 전에 이렇게 자료들을 좀 검색하다가 놀랬어요. 왜냐면 E2 비자라는 게 비즈니스잖아요. 근데 과연 그 비즈니스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 한국에서 E2 비자용으로 팔리는 그런 비즈니스 상품들이죠, 흔히 말하는. 근데 과연 그런 비즈니스를 봤더니 와, 이게 여기서 장사가 될까? 그리고 가격도 생각보다 상당히 비쌌어요. 보세요. E2 비자라는 거는 남의 비즈니스를 보통 사오세요. 보통은 창업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통 비자를 위한 사람들은 창업보다는 보통 다른 비즈니스를 사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면 뭐 프랜차이즈나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사실상 미국에서 사업성이 상당히 없어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이 한국에서 많이 팔리고 있더라고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비즈니스를 사고 파는 데는 당연히 가격이 있겠죠. 가격도 제가 알기로 여기서 한 예를 들어서 뭐 한 20만 불 뭐 얼마 하는 그런 사업들이 한국에서 비자로 팔릴 때는 정말 비싸게 팔리더라고요. 그것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그래서 이해가 안 돼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왜 그런지.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 생각해 볼게요. E2 비즈니스를 매매하는 것도 사실은 그냥 단순한 비즈니스 매매하는 것과 차이는 없거든요. 단지 그 뒤에 비자가 붙었을 뿐이에요. 근데 비즈니스를 파는 사람 입장에서 그 사는 사람이 만약에 E2 비자가 붙어 있으면 그게 좋을까요? 왜냐면은 그 비즈니스를 매매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시간도 걸릴 수 있고 또 이 사람은 비자가 안 되면 못 오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쪽 현지 미국 현지에서 비즈니스를 팔려는 분들은 일부러 E2 비자에 팔려고 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그냥 일반적인 그냥 거래를 하면 되죠. 그러다 보니까 E2 비자는 물건이 잘 안 팔리는 비즈니스일 가능성이 상당히 큰 거죠. 그런 분들은 좀 기다리더라도 위험성이 있더라도 비싸게 한국에 팔 수 있다면 기다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요인인 것 같아요. 좀 우리가 알고 있는 비즈니스, 이쪽 현재에 알고 있는 비즈니스 가격이랑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도 마찬가지예요. 네, 프랜차이즈도 보통은 여기서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프랜차이즈예요. 한국에서 처음 만든 그런 프랜차이즈요. 그랬을 때 그 프랜차이즈 사장님들은 당연히 미국에 진출하고 싶겠죠. 하지만 그 진출했을 때, 처음 진출했을 때 위험에 대한 부담은 갖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누군가가 자기 브랜드에 가가지고 미국에서 미국 진출 도와줄 수 있다면 그분들은 뭐 미국 진출을 공짜로 하는 게 되겠죠. 그런 경우도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결론은 좀 조심하세요. 현실적으로 E2 비자가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에 대한 그 비자를 받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서 알고 있는 E2 비자와 미국에서 알고 있는 E2 비자는 좀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심히 한번 신경 써서 준비를 하신다면 분명히 미국 오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E2 비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봤어요. 안타까워요. 왜냐면 E2 비자도 사실 작은 돈 아니거든요. 최소한 한 20만 불, 보통은 30만 불 이상 많이 소요가 되는데 작은 돈 아니잖아요. 네, 그 미국 오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 제가 제목 뭘로 정했죠? 오늘 미국 40대인인 미국 어떻게 가야 되죠? 근데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그 큰 돈을 써야 되는 E2 비자다. 조금은 안타깝고 좀 오늘 방송 만드는 것도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얼바인디디는 미국 이민생활 그리고 미국 오셔가지고 실생활에 관련된 그런 좀 좋은 영상들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언제나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